안녕하세요. 전국의 선생님들. 11차 시에 투표는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는 매우 중요한 강의 시간입니다. 16차 시의 강의 내용 중에서 선거학교의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수업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 열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표를 왜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보고 알아보기로 수업 목표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만 18세가 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과연 투표에 참여할 의지가 있을지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어서 선거권이 주어졌는데 처음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지만 선거일에 일정이 아주 많은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눈앞에 닥친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쁘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거나 편안하게 쉬고 싶거나 가고 싶은 곳이 있거나 여러 재미있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다른 활동들을 제쳐두고 투표를 선택할 수 있을지 3초 정도 상상해보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만일 투표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 학생은 이 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고 권유합니다. 학생들이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예상컨대 첫 번째는 더 재미있거나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기 때문, 두 번째는 투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운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혼자 투표하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들어서, 세 번째는 투표하고 싶지만 정치인들의 정책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없어 보이고 정치인들의 정책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내가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 등입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 층의 유권자가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젊은 층들은 다른 활동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많고 투표 참여율이 낮으니 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젊은 층 이외의 집단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반대의 상황이라면 정치인들도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많이 높아졌잖아. 청년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표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점점 더 청년에 관련된 양질의 정책을 많이 내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해본다면 투표를 왜 해야 할지, 투표에 무관심한 집단이 되면 어떤 악순환이 이어질지 어느 정도 설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니 내가 투표에 꼭 참여해야 내 삶의 질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생각 키우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투표 방법 설명 동영상을 함께 시청합니다. 3분 정도 길이의 영상을 보고 나서 선생님께서는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투표 방법을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 투표 안내문 확인 및 내 투표소를 찾고, 두 번째,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인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에 방문하며, 세 번째,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네 번째,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고 투표 용지에 문자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기표소 내의 투표 용지 촬영은 절대 금지입니다. 비밀 투표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기표한 투표용지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간단히 절차가 끝납니다. 다음으로는 4년마다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한 5분 길이의 영상을 시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2장을 받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얀색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용지이고 연두색은 정당에 대한 투표용지입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시간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이며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거일 투표가 내 주소지에 위치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는 투표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반면에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지만 투표소에 입장하면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 주소지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다면 관내 선거인 줄에 서서 투표하면 되고 내 주소지 외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다면 관외 선거인 줄에서 이동하여 투표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관내 선거인이라면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되지만 관외 선거인이라면 투표용지를 봉인해서 관내로 회송해야 하기 때문에 회송용 봉투 1장을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외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기표한 투표용지 2장을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봉인하게 되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다음으로는 생각 넓히기 챕터입니다. 이번에는 4-5명의 조를 이루도록 하고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지에 대해 5분 정도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투표에 대하여 잘 모르고 관심이 없었지만 수업을 듣고 나서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바뀐 학생 또는 여전히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학생을 손을 들어 표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수업을 듣고 투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소감을 발표하고 싶은 학생은 한두 명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생각 다지기에서 강조와 반복을 통해 수업을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속한 집단의 투표율이 높으면 정치인이 관련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하게 되고 내가 속한 집단의 투표율이 낮으면 정치인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져서 관련 정책 개발에 소홀해집니다. 따라서 투표에 대한 참여는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투표는 전 세계의 어떤 제도와도 비교해 봤을 때 매우 쉬운 편이라는 점을 다시 언급해 줍니다. 첫 번째,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정당에 대한 선택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한다. 두 번째,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표대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서 기표한다. 세 번째, 선거일에 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도 실시하고 있다. 네 번째, 사전투표를 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할 때에는 관내 투표줄에 서서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투표함에 넣는 것의 차이만 있다. 다섯 번째, 사전투표를 내 주소지에서 하는 경우에는 관내 투표줄에 서서 선거일 투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투표하면 된다. 그리고
참 쉽죠?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